제2창당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2창당위원회 각 분과별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정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정당은 자유라는 가치를 독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정당은 민주라는 가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가치와 민주라는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자유라는 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는 힘 있는 자의 자유입니다. 민주라는 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는 승리자의 독식을 위한 민주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자유와 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이 있건 없건, 또 승리했건 승리하지 않았건, 혹은 다수자이건 소수자이건 구별 없이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가진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의 각각의 가치가 다 실현되는 것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공화주의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2016년, 17년을 뜨겁게 하고 큰 정치적 변혁을 가져왔던 촛불혁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공화주의의 가치 위에서 제대로 된 자유주의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이신 분들께서 각 위원장님들이 우선 모두 발언을 짤막하지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북핵 도발했다는 안보 불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등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또 각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민심은 역설적으로 지금의 정치 구조가 국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실제 국민들이 준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현재 잘못된 선거 제도에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10%의 의석을, 2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20%의 의석을, 50%, 즉 과반수가 되지 않는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의회 권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비민주적인 제도, 이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국회를 5천만 국민의 정치적 축소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민의에 완전히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국민이 바라는 말을 성실하고 세심하게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정치로 갈 수 있는 길도 바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상생과 협치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제2창당위원회가 앞장서서 당리 당략을 초월한 상생의 정치를 선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뵙고 나눴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역 민심은 우선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엔 경제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된 최저임금 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의로 돌아간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걱정 어린 격려도 계셨고, 좀 잘 좀 해라 하는 채찍질도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대도 없는 건데 국민의당의 관심도 있고 또 거는 기대가 그래도 아직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해 주신 말씀은 정체되어 있는 당 지지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지지율은 불변의 지지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정체된 지지율은 국민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진심을 다하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이 제2창당위원회는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당원당규 재개정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문제됐던 과제는 역시 당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트리고 국민과 함께 다당 체제를 만든 정치개혁의 선도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다당 체제로 정치 지형을 바꿨지만 당 정체성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2창당을 선언하고 각 위원회별로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고유 영역이 있겠으나 상호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서 당 정체성 확립에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국민의당이 양당 기득권 체제의 낡은 진보와 보수 이념의 그 늪에서 벗어나서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국민의당에게 상당히 중요한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신 분도 많았고 또 응원해 주신 분도 많았고 또 쓴소리를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막상 집권 5개월이 지났으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경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교 안보의 무능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게 좀 여당에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국민의당이 힘이 좀 되어줘야 된다라는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확실하게 협력을 해주고, 지적해야 할 부분은 정말 무서운 야당이 되어서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건전한 여야 관계의 확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에 모든 것을 목표로 두고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여기서 좌절하거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좀 속도감 있게 뭔가 생동감 있게 지금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제2창당위원회가 더 매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좀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오히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방선거기획단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1차 회의를 끝내고 1차 회의에서 좀 회의를 많이 수시로 분과별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소위, 2소위, 3소위를 구성해서 1소위에서는 지방선거의 전략 그리고 승리 전략을 수립하는 분과 그리고 2소위에서는 공천 룰과 우리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또 그런 분과 세 번째는 3소위는 시도당을 활성화시켜서 시도당이 좀 제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위 이렇게 해서 전체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소위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우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에 많이 힘 좀 실어주시고 또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열흘이 굉장히 긴 연휴 기간이었었는데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당이 있음으로 해서 정치가 시끄럽은 거는 옛날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결론은 내주더라.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당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양당 체제 갔으면 지금 대법원장 임명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알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당이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걸로 정해놓고 올바른 길을 초질관 가면은 국민들은 우리 편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제2창당위원회인데 창당이라는 건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제2창당위원회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뭘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조금딱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안 대표님도 계시고 뭐 김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좀 더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전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제 창당위원회가 창당 아닙니까? 창당. 그러면 지난 총선 전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창당한 그 틀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일단은. 근데 지금 전혀 그거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만 제2창당이지 제2창당이 암만 돼봐야 먼저 제일 첫 번째 창당한 거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2창당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이건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정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최고위원을 사임함으로 공식 회의 석상에서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예, 상임부위원장 문명호입니다. 지금 제2창당위원회에 필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와 속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왜 제2창당을 선언하였습니까? 창당 후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대선 패배와 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엄정한 평가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하여 절실하고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2창당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 중 으뜸은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왜 탄생하였고 어디를 지향하는지, 누구를 대변하고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지, 어떤 프레임과 구도를 설정할 것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새로움과 혁신 때문입니다. 유능함, 문제 해결, 일하는, 통합 등등의 슬로건도 틀린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의당은 역시 새로움과 혁신 이미지 때문에 지지받고 기대를 받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새로움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더 앞에, 더 중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기존 진보, 중도, 보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김태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트라이앵글레이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 진보, 중도, 보수 프레임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보로 가면 민주당 이중대, 보수로 가면 자유한국당 이중대, 중도로 가면 기회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산수적 관점에서의 중간이 아니고 변증법적 중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는 진보, 어떤 경우는 중도, 어떤 경우는 보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승리합니다. 기존 정치 프레임은 진보, 중도, 보수 프레임, 여야 대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새로운 데 낡은 프레임, 국민 대 기득권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때부터 새로운 프레임 하에서 낡음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배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혁신위는 낡음과 기득권을 청산하고 혁신하라는 뜻에서 당대표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것은 협치가 아니고 혁신입니다. 어설픈 협치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 협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 관점과 기성 정치 프레임 하에서는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문제 해결을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친다면 국민의당도 기성 정치와 똑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장 정치와 SNS 정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의 촛불 미심은 나는 나를 대표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에 답하는 국민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으로 뛰어나가 만민 공동을 열어야 하고 SNS 바다에 뛰어들어가 커뮤니티를 조직해야 합니다. 중앙당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SNS 정당, 스마트 정당으로 탈바꿈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헌에 당헌총회를 규정하고 당대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당헌총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안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대선 개입, 정권 비판, 문화 예술인에 대한 탄압, 음해에 더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궤도 이탈은 어디까지입니까? 국민의당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정치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엄중한 과거 권력의 불법과 정치 공작은 반드시 밝히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희망 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이 각기 주장하는 그 중요한 가치가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고요. 그것은 우연하게도 거대 두 정당이 하나씩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가치가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당은 그 이름에 걸맞듯이 뭐 이것을 생각하고 지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화주의입니다. 이 공화주의라는 가치가 전제되고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힘센 자의 자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또 공화주의 가치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민주주의는 승리한 자의 독점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유라는 가치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목표이기도 한 공화주의 가치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뭐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그 내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만은 열려진 가치로서 공화주의라는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또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손잡고 일을 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것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공화라는 가치가 하나씩 그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중요한 그 목표이기도 한데 제가 그 혁신위원장을 처음 맡으면서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꼭지점에 답이 또한 공화주의가 아닐까라는 그 화두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